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넷째 주 마지막 거래일이 끝이 났죠. 우리 시장 오랜만에 붉게 물든 시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탓인지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또 장중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양시장 빨간불로 장을 맞춰줬는데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2302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도 0.62% 상승하면서 748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럼피 스킨병이 계속해서 확산세를 지속하면서 오늘 총 확진 사례가 47건까지 늘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는 전쟁 관련해서 속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의 9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주시하는 만큼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이슈들이 산재하는 가운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0082로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 중인 우리바이오 최고가 기준 상승률 18.96%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10월 10일 언급해 주신 TCC 스틸 매수가 63,300원 기준 22%대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알루미늄 합금 제조업체인 삼보산업 최고가 기준 24% 가까이 오름세 보이면서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카쉐어링 업체인 소카 상승률 40.34% 달성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극동유화인데요. 최고가 기준 53%대 강한 탄력 보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의류 무역 관련주로 의류 소재인 스판덱스가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럼피 스킨병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오늘 확진 사례가 47건까지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동물 백신 관련 쪽, 또 구충제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구충제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드셨을까요? 전 먹었죠. 언제 드셨을까요?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손잡고 약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충제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구충제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그 방법을 들으시고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건데 럼피 스킨병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어제보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이다,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됐었다라는 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일어날지 주말간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공포의 장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 건강 이상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테마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과연 언제쯤 시작할 것이냐, 왠지 조금 안 있으면 시작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건 지수의 반대 상승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반대로 상승할 때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곧버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ETF 상품입니다. ETF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을 받으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셔야 ETF 매매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숏 ETF와 롱 ETF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만만치 않게끔 빠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다시 재기를 찾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건 ETF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실 테고, 자, 인버스가 아닙니다. 인버스 잘못 매수하시면 정말 큰일 나니까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다시 한번 부각해서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또 신공항에 대한 이슈로 제가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유정 앵커님 보셨나요 혹시? 아니,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종목,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고르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종목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리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들은 짧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왜입니까? 가덕도에 누가 있다? 삼보산업이 있다. 그리고 최근 알루미늄과 자동차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크게 주가의 부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에 위치해 있고요. ABCD 이안으로 공항을 짓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해상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간척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될 테지만 2025년 첫 삽을 뜨기로 되어 있는 만큼 얼마의 시간 동안 완성이 될지 그리고 개항을 하게 될지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조기 개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항 예상 시기가 2035년이었습니다. 왜? 국토교통부에서는 2035년까지 약 9년의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 보겠다, 개항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2029년 12월까지 개항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부산시가 말입니다. 왜? 예정보다 5년 6개월이나 단축하려고 하고 있느냐? 한 가지가 있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조기 개항을 목표로 잡아 놓아야 유치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부산시가 뭘 하겠습니까? 2030 세계 박람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부산시가 특혜를 보겠죠. 수혜를 받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2035년까지로 예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간척 사업입니다. 간척 사업을 하면 그만큼 지반공사 기반을 잘 다져 놓아야 활주로도 공항도 안전하고 탄탄하게 지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사를 4년 만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간척 사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한은 2년 안에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예상되고 있는 13조의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 외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배제하더라도 삼보산업이 가덕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삼보산업이 밟고 있는 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증가가 아닌 삼보산업의 내재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5년, 아무리 늦어도 35년까지는 무조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신공항이 지어지면 거제도와 부산 인근에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의 인프라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삼보산업의 인프라 또한 증가된다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언제였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최근에 24일 날 언제예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닥에 있을 때에도 이미 가덕도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지수가 빠져 내려가는 것과 별개로 주가가 내려가는 그 움직임이 뭔가 애매했습니다. 애매했는데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그러다가 누르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려고 누르고 하는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 조만간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해당 종목은 장바구니에 담아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종가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아직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지금부터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종목은 월요일 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가격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매수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은 매수하셔서 오히려 손실 구간을 먼저 맛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목을 진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수함과 동시에 수익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손실 구간으로 내려갈 거라는 걸 안다면 손실이 끝나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뭡니까? 거래량이 붙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받는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가덕도로 인해서 삼보산업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보산업은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인데요. 꽤나 오래됐죠.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보인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관련주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 독일, 중국 단 4개의 기업에서만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에 관련된 회사다. 그리고 태양 전지의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소지가 바로 폴리실리콘이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 나온 이유는 한 가지. 지주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1653억 원의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OCI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물 출자를 한 이유는 사업 연관성이 높은 자회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인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5개의 회사가 지목되었는데 유상증자로 인해서 OCI의 주식수는 증가하겠지만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유상증자한 물량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OCI 홀딩스가 지주사로 올라가기 위해서 OCI에서 유상증자, 즉 현물 출자하는 1653억 원의 주식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OCI 홀딩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제 26일 날 발표가 된 회사의 입장 표명입니다. 현물 출자를 완료한 이후에 OCI 홀딩스가 OCI의 지분율을
기존의 33.25%에서 44.78%까지 증가시켜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OCI 홀딩스는 우리가 포착했었던 가격 어디였습니까? 86,1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상승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가 남아 있었죠. 아직 한 발 남았다. 어디? 파란색 저항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2차 매도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차 매도 자리까지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선이 이탈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애매한 자리에 있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붙지 않았다라는 건 갭을 띄우면서도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하기보다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종가 베팅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 나온 리뷰 종목 두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유정 앵커님 만나 뵙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보산업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매수하기에 이르다고 하셨습니다. 신규 진입 자리가 생기면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매수 타이밍 절대 놓칠 수 없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 입력하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최인성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 코너인데요. 우리 전문가님 골프 치시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배운 적은 있는데 필드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이 의류 종목인데요. 골프웨어 시장에도 진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은 의료 관련주입니다. 제가 한세실업, 영원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둘 다 의료 관련주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주, 하지만 거기엔 무역도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의료로 보자면 자사 브랜드인 리젠이 골프웨어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의류 소재인 스판덱스, 여러분들 스판덱스 진짜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신축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스판덱스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사, 나일론 원사 등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수출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1위 요가복 브랜드인 안다르와 스컬피크에 기능성 섬유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활용 섬유 3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100% 재생 폐기물로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대보죠. 무역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효성에서 섬유 및 무역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 재상장된 업체가 어디다? 바로 효성 TNC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인적 분할이 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은 있지만 말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효성 TNC의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본다면 조금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철강 및 화학 제품 판매 등의 무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공급도 하고 있죠. 그리고 섬유 관련주는 코오롱인더, 효성 첨단 소재 등이 있고요. 무역 관련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LX 인터내셔널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했었던 이유는 면화 가격 인하로 인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잘 늘어나는 스판덱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첫 번째 둔턱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저점이 되는 39,0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두 번째 둔턱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걸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30만 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추세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나오면서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두 종목은 섬유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 섬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였습니까? 면화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매출의 증가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받쳐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영원무역과 한세실업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무역 관련주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받쳐지고 상승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상승세로 돌연 바뀐다 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은 화장품과 관련된 매출액의 증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상승 추세가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말이죠. 하지만 실적 발표로 나오는 그 추산치가 고점으로 올라갔었던 수급으로 나타난 9만 원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와 동일한 선상까지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LX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LX 인터내셔널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지속적인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매매하기에 적합한 위치까지 흘러내려왔는데 한 가지만 전점이 되는 22,30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금 24,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여기서 10% 정도만 더 내려오면은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는데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 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졌었던 저점을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는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놨던 가격 27,000원 혹은 33,300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그때부터는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점에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 이상의 수익은 맛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7,000원에서 매수하실 경우에는 고점까지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33,300원에서 잡으실 경우에는 30% 정도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으로 온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효성 TNC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죠. 언제부터였습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저점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둔턱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LX 인터내셔널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현재 주가의 추이가 상승 추세로 꺾이고 있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상승의 출발 어디까지? 최소한 43만 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주가 기준으로 종가 베팅한 가격 기준으로는 35%의 수익은 우리가 맛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에서 물량 절반을 덜어내시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꼭대기까지 가보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3%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갑작스러운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될 경우에 우리가 효성 TNC라는 종목 안에서 손실을 하나도 보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절반을 덜어내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선물 만나 뵙고 오시겠습니다. 네, 차트에도 오색선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 받는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나머지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 오늘 포착된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의료 AI 관련주로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화두가 됐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로봇 관련된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로서의 진가를 바라보시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의 업체인데 이게 바로 의료 AI죠. 그런데 지난달 24일에 AI 기반 뇌 영상 분석기인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FDA 인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미국 진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주가가 선반영이 됐었던 과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다져진 이후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때까지 주가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가 국내 의료 AI 업계에선 최초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로부터 선진입 의료기술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뷰노메드 딥카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액이 상당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그 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폭이 줄어들다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에 인해서 들어오는 수급을 우리는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내년이면 미국 사업 투자 규모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흑자 전환 이슈입니다. 그러면 지금 뷰노가 저점 가격 구간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그리고 내년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흑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전고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진입하셔도 그리고 매도하셔도 뷰노는 흑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주 루닛, 딥노이드, JLK,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제가 해당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주가가 이미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다는 거예요.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 올라간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그 상황에 루넷의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입니까? 지지가 되어줘야 하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관련주로서 AI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 지금 한 가지만 기다려보면 된다는 겁니다. 뉴스. 무엇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의료 관련 뉴스가 나와준다면 루닛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딥로이드는 어떻겠습니까? 딥로이드도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상승을 했었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딥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했었던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로이드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하실 수는 있지만 후순위로 조금 밀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로이드는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 가격 구간에 걸린 것은 동일하나 이 구간, 해당 가격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저항선을 돌파하고 났을 때 다른 의료 AI 관련주들보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 저항을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은 더 크게 상승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이미 매수한 종목들이 너무 높이 올라갔다. 이 종목은 조금 쉬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키 맞추기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딥로이드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의료 AI 관련 테마가 지속되는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야만 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말이죠. 왜? 지금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테마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테마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야 3, 4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의료 AI와 관련된 테마의 지속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그만큼 뚜렷한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JLK인데요. JLK는 주가가 잔잔하다가 갑작스럽게 상승세로 이어나갔죠. 물론 토르 기법이 마찬가지로 포착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은 어디입니까? 박스권의 지지가 받아야 되는 자리였었죠. 그리고 오늘 나온 종가는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JLK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양봉으로 나와준다면 JLK는 월요일 날 종가 베팅으로도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뷰노는 어떻습니까? 뷰노는 말이죠. JLK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토르 기법조차도 포착되긴 했지만 상승을 출발할 때 포착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착되고 나서 마찬가지로 굳건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뷰노를 가져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고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 날 종가 베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확실한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첫 번째 포착됐었던 가격 26,650원, 두 번째 어제 포착된 종가 25,150원입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AI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켜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의료 관련주다. 그 의료 관련주 중에 뷰노, 딥로이드, JLK 등 다른 종목들의 주가의 상승도 오늘 엿봤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어 있는 뷰노는 다른 종목보다 더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진입하는 것이 관건인데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진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는 결국 전쟁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주말간에 어떠한 악재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자리는
26,550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 하더라도 뷰노는 상승세를 한 번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3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랜만에 제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핑크색 지지선을 활용한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 분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파란색 저항선으로 주가가 닿을 때에 진입하는 매매 방법이 바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분봉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별로 1%에서 3% 정도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면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파란색 저항선에 닿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1%에서 3%는 단기간에, 단시간 안에 수익을 만들어주는 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나는 종가가 나오는 날 종가 베팅도 할 수 있지만 장중에 분봉을 통한 매매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지수의 하락과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토르 기법의 지지선과 저항선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선보다는 검은색 지지 저항선처럼 지금은 저항선의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고 저항선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해당 가격 구간까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그 가격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방법으로도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월 달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9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포착됐었던 건 메가토르 기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죠. 오늘도 설명드렸었던 삼보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놓고 봤을 때 그 가격 구간은 저점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가격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다는 설명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 포착되고 있는 메가토르 기법 중에 대형주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대형주들은 주가를 방어하기가 매우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와 반대로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메가토르 기법을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포착하셨을 때 대형주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다라는 이해가 되시는 종목들은 옥석가리기를 하셔서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지금은 좋은 시장이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황금색 빛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종목을 개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을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겠습니까? 기준봉이 필요한데요. 그 기준봉은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포착되어줘야만 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미수금이 얼마나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2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 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1조 3천억 원 이상 미수금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풍재지 사태 때문이에요. 영풍재지가 변제해야 하는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5천억 가까이 됐었죠.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이 매수량이겠죠. 1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4천억이라는 미수 변제는 이미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로부터 이틀
이 지난 시점부터 미수 변제가 발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수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키움증권이 온전히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영풍재지에 들어오고 있는 매수의 수급이 아예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선 그런 얘기도 합니다. 9연하, 10연하 아니면 역사적으로 11연하를 맛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최대 폭으로 내려갔었던 하한가는 11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1연하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면 영풍재지의 가격은 1,000원입니다. 1,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번 연속으로 하락했을 때 1,400원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풍재지가 주가를 상승시키기 이전의 가격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지금 영풍재지가 처해져 있는 국면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공장의 가동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연매출 1,000억 원조차도 지금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 영풍재지는 키움증권으로 인한 매도세와 연기금의 매도까지 겹으로 겹쳐져 있는 상황에 매수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더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풍 사태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미수가 통계치를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정확한 통계 수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1조 3천억 원은 정확한 통계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수 변제 금액이 그만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 변제에 대한 통계치는 지금 당분간은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 말을 믿고 야 이만큼이나 주가가 내려갔으면 이만큼이나 미수가 변제가 됐으면 지금부터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보셨을 때 지수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만 보시고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레버리지 상품을 오히려 지금 바라볼 때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ETF 레버리지가 아니라 곧버스 ETF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왜? 시장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부메랑처럼 말이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만큼 제자리를 찾아올 텐데 내가 그 제자리를 찾아올 때까지 평균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를 못한 기간 9월 중순부터 매매를 지금까지 못했었던 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곧버스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지수가 돌연 상승할지는 알 수 없겠으나 ETF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지수가 반대로 반등을 하는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만들기 위한 ETF 상품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 토리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말았죠. 그래서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 다음 날 혹은 그 하루 더 지난 이튿날에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느냐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처럼 미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준봉에서 진입한 미수 물량을 떠안고 주가를 상승시킬 만큼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판단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여야 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이탈했기 때문에 바닥 지지선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은 파란색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요. 토르기법의 황금색 수평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평선의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운드 피겨의 지지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지선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해당 가격에서 주가가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느냐. 그리고 전환되었다면 그 전환된 상황에서 기준봉이 나왔느냐. 그리고 그 기준봉이 나온 상황에서 캔들 2개 또는 3개 무엇입니까? 미수가 아직 매도하지 않은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양봉형 캔들이 나와 주었느냐
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종가 베팅을 혹은 그 다음날 시가의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시초가 부근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초가에 진입하신 이후에 우리가 매도하는 방법은 분봉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열악한 상황에선 분봉을 통해서 지켜보셨을 때 1분봉도 좋습니다. 3분봉도 좋아요. 5분봉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색깔과 맞는 분봉 매매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당시에는 1분봉과 3분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1분봉이 아니라 3분 또는 5분봉을 보고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더 냉정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1분봉을 보시면 말이죠. 캔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내가 원칙적으로 세워놨던 시나리오대로 종목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느슨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3분봉 또는 5분봉으로 바라보셨을 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면 그 종목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유해도 좋으나 이탈할 것처럼 상승하다가 멈춰지는 가격 구간이 온다면 재차 상승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매도해야만 한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일 경우에 파란색 저항선이 몇 단계 올라왔겠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를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에 파란색 지지선에서 종목을 매수한다면 최소한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진정으로 오늘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종목이라면 파란색 저항선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최상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까지 아래 꼬리만 달리고 주가를 다시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종목들 또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저 종목도 이렇게 지지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진입하시면 대응조차 할 수 없게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꼭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제가 그 종목은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자료집 제가 만들어 온 이 자료집 받아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종목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들어있는 이 자료집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0082로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바구니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뷰노. 상승 모멘텀은 가득하지만 아직까지 전쟁 관련해서 불확실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는데요.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 그 뉴스에 따라 전략을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와 그리고 전망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효성 TNC입니다. 의류 무역 관련주로 면화 가격 인하로 인해 매출 상승 기대감이 더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뷰노입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로 의료 AI 시장의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 가격 전략과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